제가 지난주에 X에다가 올렸던 글입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팔란티어를 실무로 사용 중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동시에 또 같은 날 국내 스타트업 중에 팔란티어와 펠로우십을 맺었던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과도 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제가 팔란티어 관계자분들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 이렇게 해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얘기를 쭉 모아보니까 이 방향성이 명확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팔란티어의 시장. 이 시장이 명확하게 장악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B2C는 뭐 생각조차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팔란티어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죠?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한 줄로 정의하면 일단 이게 사실 먼저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조직의 운영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죠.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인 거죠. 이 정의를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다. 조직이란 게 뭘까요?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개인이 완수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구조를 지닌 협동체제, 이 단체,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팔란티어 솔루션의 정의, 조직의 운영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조직에 대한 정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해나가는 체제,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팔란티어 유튜브 채널에서 6개월 전에 올라왔던 영상이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다 같이 보고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간단하게 제가 나눠서 설명드려보면 이거예요. 적이 나타나자 바로 감지가 딱 되죠. 그리고 감지가 되자마자 드론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대형을 이루죠. 그리고 공격 준비 체제가 딱 갖춰지자마자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요. 공격해라. 그러자 적군의 배를 공격을 하죠. 그리고 공격 후에 전쟁이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딱 뜨죠. 그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났다. 엄청 멋있죠. 그리고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팔란티어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지휘하는 장면이 실제로 나옵니다. 잠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팔란티어가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완벽하게 전장의 현장에 파악이 되어 있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이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스탑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모든 현장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쪽과 파악하고 있는 쪽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승패 결정은 이미 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두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육군 운영 체제이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팔란티어의 역할은 이 전체 조직에 대한 지휘, 전체를 지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이 안두릴은 가장 말단의 영역에서 엣지의 영역에서 자율성이 제공된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안두릴은 이제 보통 자율 드론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투 현장에서 자율성이 제공된 공격형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엣지에서 엔터프라이즈 중심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돼서 자동화된 역량, 운영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그 영상이랑 이 안두릴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영상 두 개를 조합을 해본다면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가운데서 지휘를 하고 있고 말단의 영역에서 이 안두릴의 디바이스들이 자율적으로 공격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 육군 군인의 한 체제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지난 방산 포럼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팔란티어 코리아 대표님께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제가 일부분을 발췌를 해온 겁니다. 예전에는 2,000명의 군인이 필요했던 일을 이제는 단 20명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갔고 이것은 단순히 효율성에 관한 것이
게임이 아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그쵸? 한두 명의 사람만이 그 공격에 가담을 했고 결국 버튼 하나 누름으로 인해서 공격해오는 그 적군들을 다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두릴과 팔란티어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군대 체제의 모습, 이 모습을 좀 기억을 해보세요. 이넨스라는 기업이 국내 AI 스타트업인데 국내에서 최초로 이 스타트업 중에 팔란티어와 펠로우십을 맺게 돼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흥미로워서 이제 이 대표님을 제가 좀 찾아갔거든요. 이넨스라는 기업의 이제 이승현 대표님인데 이분과 만나서 얘기를 했고 팔란티어와 어떤 접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서로 시너지가 발휘될지 그걸 이제 들어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 제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AI 에이전트 기업이고 이제 여기에 상징적인 표어이더라고요. 이 기업을 나타내는. 이 이넨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걸 하는 거예요. 라지 액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죠. LLM이 아니라 LAM이라고 합니다. 이 LAM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AI 에이전트의 손발이 되어주는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 시스템은 언어인공지능 모델 이용할 때 우리가 채팅에 남기면은 채팅으로서 답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정도의 수준만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넨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델이 뭐냐면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받는 거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 내에서 이 AI 에이전트 모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상태, 이것이 바로 최종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아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제 얘기, 이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반응이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랑 겹치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겹치는데? 왜냐면 팔란티어의 솔루션과 기존 솔루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존 데이터 플랫폼은 일방향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흘러나와서 사용자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그 인사이트를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은 그 아이디어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일방향성으로 계속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놨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직접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실질적으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액션을 하게 되면은 내부 데이터나 또는 API로 호출해서 외부 데이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함수가 실행된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넨스라는 스타트업은 분명히 액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고 팔란티어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온톨로지 액션을 통해서. 그러면은 겹치죠. 근데 왜 이들이 협업을 할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팔란티어가 하는 액션은 좀 더 중앙 집중적인 큰 줄기 흐름의 액션이고 이넨스가 하고 있는 액션은 보다 말단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액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드론 시스템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군이 나타났을 때 드론이 출동을 하고 그 적군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게 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팔란티어의 액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적군의 현장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막 적군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적군을 공격하는 단계까지 가겠죠. 그건 완전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니까 그거는 이제 안두릴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본다면 좀 더 중앙 집중화된 액션과 말단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액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두 개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이 이넷에는 이커머스계의 AI 에이전트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실제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 있죠. 뭐 타이핑을 한다거나 마우스를 클릭해야 된다거나 언어 인공지능이 해줄 수 없는 사람의 손이 필요로 하는 영역들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최저가 물건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업 해보고 현재 그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어떤 게 팝업 리스트로 뜨고 어떤 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해서 리스트를 직접 정리한 다음에 그걸 우리 직원들에게 메일로 작성해서 보내줘. 이런 영역의 일을 지금 자동화시키는 AI 에이전트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뭐 API로 호출해서 가져오는 정보 그 이상의 정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실제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마우스를 일일이 다 클릭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행동 영역이라는 거죠. 이승현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화이트 칼라 직군에서 사람의 손발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작업을 결국 AI 에이전트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회사의 마지막 표어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액션하라. 좀 멋있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기업은 이커머스 영역에서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랑 많이 비슷하죠. 요 안두릴의 영역이, 안두릴은 군사 영역이
영역이고 지금 이넨스라는 기업은 이커머스 영역에서 이 말단의 영역의 자동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죠.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협업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팔란티어와 이넨스라는 기업이 서로 협업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죠. 이제 세 번째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3년 전에 파운드리 컨퍼런스라고 해서 그때 타이슨 푸드가 나와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타이슨 푸드는 우리나라의 하림과 같은 기업이에요. 고기를 만들어서 생산 가공하고 필요로 한 기업들에 납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슨 푸드가 파운드리를 쓰기 전에 고기를 배송하는 이 트럭의 적재율이 46%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재율이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트럭이 고기를 처음에 싣고 가겠죠? 그땐 당연히 100%로 실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 제공을 하고 빈 상태로 돌아오니까 그때는 0% 상태겠죠? 그러면 이 평균은 50%잖아요. 이게 바로 적재율의 개념인데, 이 적재율이 평균적으로 46%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파운드리를 쓰고 나서 이 모든 상황들, 재고와 생산과 운송과 뭐 외부 상황들을 다 통합해서 가시화하고 수요 예측 모델 만들고 이런 운송 경로를 다 최적화를 했더니 87%까지 올라가더라. 그래서 1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이런 발표가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현재 이 시스템은 사람이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린 당연히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럭이 알아서 자율주행을 한다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트럭이 알아서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트럭 자체가 하나의 에이전트 개념이 되는 거죠. 트럭의 에이전트가 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걸 당연히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분명히 군수 물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군수 물자가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타이슨 푸드 고기를 생산해서 고기가 풍부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최적화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보기에는 전쟁이고 이건 단순히 유통인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똑같죠. 문제 해결의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전쟁 현장에서 이 자동화 시스템이 현재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공격형 드론이 자율주행 트럭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하나의 현상이겠죠. 저 말단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 하나의 객체들, 하나의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생각해 볼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는 사실상 이미 일어난 미래죠. 6월 말 정도에 테슬라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직원의 운전 없이 자동차 혼자 고객의 집까지 배송하는 그 이벤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 오스틴에서는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실제 사람이 안 타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말단에서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지금 이미 일어난 미래라는 거죠.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종합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을 운영을 위한 AI, 이 AI를 위한 필요조건, 공통점들이 있었죠. 중앙에서 누군가가 지휘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단에서 자율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영역, 에이전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필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앙에서 지휘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당연히 이 온톨로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단의 자율화 영역을 하고 있는 이 에이전트 시스템의 객체, 지금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드론이고 하나는 자율주행차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사람과 LLM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좀 정리가 됐죠. 안두릴과의 협업 사례도 보셨고 이넨스와의 협업 사례도 보셨고 타이슨 푸드와의 협업 사례도 보셨는데, 타이슨 푸드에서 최종적으로 트럭이 자율주행차로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말단이 자율화가 됐을 때 중앙에서 지휘할 수 있는 온톨로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 온톨로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언어인공지능이 있다면 이 전체가 결국 조직 운영을 위한 하나의 AI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단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이 에이전트 시스템,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이야기했는데 뭔가 하나가 지금 안 나왔죠.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당연히요. 이 영역을 사실 제일 크게 보고 있죠. 인간의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엊그저께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이제 배송 로봇이 등장을 했는데 아직은 뭐 걸음마 수준이다. 그 물류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트럭이 자율주행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물건을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무언가의 그 객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걸 지금 수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테슬라에서도 만들고 있고 자율주행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옵티머스가
로봇가 짐을 꺼내서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모습들이 계속 테슬라는 광고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물건 들고 나르는 모습은 계속 그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보이고 있어요. 드론과 자율주행차, 로봇 정도로 지금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드론을 구매하거나 자율주행차를 구매하거나 로봇을 구매하거나 여러분들의 개인 업무를 위해서 쓰겠죠? 개인은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이것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여러 개를 쓸 거예요. 그 타이스푸드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트럭이 돌아다니면서 그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군대가 적군을 공격할 때는 당연히 수천 대의 드론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려면 수백 대 이상의 로봇들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되게 중요한 포인트, 드론이 여러 개가 되면, 자율주행차가 여러 개가 되면, 로봇이 여러 개가 되면, 이때부터 이 여러 개는 그냥 단순히 여러 개가 아니라 조직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사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조직에 대한 정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모여서 협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체제. 드론이 여러 개가 되고 자율주행차가 여러 개가 되고 로봇이 여러 개가 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조직이 되는 겁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환경을 인지하고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의사결정 내리고 행동을 하고, 이런 자율성 있는 객체가 많아질수록 결국 조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통합적으로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멀티 에이전트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통합적인 지휘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의 조직이 되어가는 거니까. 둘째로, 아까 우리가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차도 있었고 로봇도 있었잖아요. 한 가지 형태의 에이전트만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형태의 에이전트들이 다 필요하겠죠. 다양한 형태의 멀티 에이전트 그룹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하나의 기업 내에서. 그러면 이 전체를 최종 상위 레벨에서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누가 지휘하냐는 거죠. 이 문제가 당연히 첫 번째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지금 상상의 나래를 풀어서 이야기를 설명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팔란티어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까 앞에서 한 달 전쯤에 팔란티어 관계자분들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뭐냐면 요거입니다. 왜냐면은 SAP에서도 ERP 시스템에 AI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세일즈포스도 에이전트 포스라고 해서 CRM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업 내에서 두 가지 에이전트가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을 최종 상위 레벨에서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이 모든 에이전트들을 총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의 팔란티어의 기술로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실제 현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좀 더 피지컬한 AI 쪽 세상인 거죠. 그런데 로봇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곧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 뭐 드론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X 계정에서 이제 이런 글의 내용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인터오퍼러빌리티. 한글로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떠한 데이터든 어떠한 컴퓨팅 시스템이든 어떠한 모델이든 다 연결하고 통합해서 전체의 관점에서 지휘할 수 있는 이 인터오퍼러빌리티, 이거에 대한 미래가 오로지 팔란티어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계정에 올라온 겁니다. 처음 봤을 때에는 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인가 보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은 이 내용이, 이 정의가 완전 달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조직에 대한 정의를 그동안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정관념을 바꾸게 되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로봇이 모여있는 하나의 단체도 결국 하나의 조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로봇으로 구성된 조직, 이 조직을 어떻게 통합관리, 지휘할 것이냐의 문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드론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차 이제 상용화 앞두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막 빅테크에서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수요가 폭발하고 이 생산량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자율성 있는 객체들을 사용할수록 결과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의 영역에 문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가장 꼭대기에서 누가 이것을 지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멀티 에이전트 그룹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기술의 핵심에 바로 이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컴퓨터 시스템, 어떠한 모델도 다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시스템이 가능한 게 현재로서는 팔란티어밖에 없다라고 팔란티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팔란티어의 무한한 시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로봇들로 대체가 되겠죠. 그 로봇들이 로봇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이고 때마침 그 조직을 위한 운영체제 시스템을 팔란티어 AIP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